전 세계가 한국 라면 열풍이 부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 라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불닭볶음면의 원조다. 뜬금없는 중국에서 자기들이 원조라고 우겨대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세계의 반응은 너무나 단호했는데요. 한 중국 여성의 말도 안 되는 고집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용성식품이라는 대형 식품 회사에서 신제품 개발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우쯔한입니다. 5년 전 한국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국어도 제법 잘하는 편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때부터 마음 한구석에 계속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라면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한국 라면은 그냥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우리 중국이 면 요리의 본고장 아닙니까? 라면 정도야 우리가 언제든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삼양 불닭볶음면이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시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중국 젊은이들까지 한국 라면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회사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우리 제품이 아니라 한국 제품을 먹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회의 때마다 한국 라면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 우리 경쟁사들이 한국 라면을 벤치마킹한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말이죠. 회사 분위기도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팀에서는 매주 한국 라면 판매량 보고서를 올렸고 영업팀은 소매점에서 한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잘 팔린다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심지어 저희 자회사 직원들까지 한국 라면 맛에 푹 빠져서 회사 구내식당에서 불닭볶음면을 요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느 날 임원회의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말했습니다. 한국 라면 시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고요. 그분은 탁자를 두드리며 우리 중국 기업이 한국 작은 회사 하나에게 밀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3개월 안에 한국 불닭볶음면을 뛰어넘는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사실 그때 저는 너무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이나 살았고 그들의 음식 문화도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세계 최대 식품 시장을 가진 중국 아닙니까? 기술력도 자본력도 우리가 더 풍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으면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아니 솔직히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팀원들과 함께 활용면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름부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활용, 불의 용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의 불닭을 뛰어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는 연구팀에게 지시했어요. 불닭볶음면보다 훨씬 더 맵게 만들라고 말이죠. 제가 생각한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매운맛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더 매운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캡사이신 함량을 기존 제품의 몇 배로 올렸어요. 연구원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면 임팩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개발 과정에서 동료들이 계속 걱정했습니다. 이 정도 매운맛이면 일반 소비자들이 먹기 힘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걸 잘 먹는다고 설득했죠.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제가 직접 시식해보니까 정말 맵긴 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포장지 디자인부터 마케팅 전략까지 모든 걸 꼼꼼히 점검했어요. 특히 한국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매운맛은 물론이고 중국 전통 향신료도 넣어서 우리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냈죠. 시장 조사팀에서는 젊은 소비자들이 자극적인 맛을 원한다는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드디어 활용면이 출시됐습니다.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했어요. 한국 라면보다 더 맵다는 카피를 내세웠고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활용면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웨이보에서는 활용면을 먹고 울면서도 엄지를 치켜 세우는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죠. 연예인들까지 활용면 챌린지에 동참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주 판매량이 예상치의 3배를 넘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품절 사태가 벌어졌고 심지어 암표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우쭐했어요. 역시 우리가 해내는구나 싶었죠. 한국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출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걸 보면서 짜릿함을 느꼈어요. 회사에서도 저를 영웅 취급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저를 불러서 잘했다고 칭찬했고 동료들은 저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언론에서도 중국 라면의 역습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을 이겼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축하 선물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출시 2주 후부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의 한 대학생이 활용면을 먹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개인차라고 생각했어요. 매운 걸 못 먹는 사람이겠거니 했죠. 그런 일은 가끔 있는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상하이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달아 터졌거든요. 한 번에 3명이 병원에 실려간 겁니다. 모두 활용면을 먹은 직후였어요. 복통과 구토, 심한 경우에는 위장 출혈까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고객센터로 걸려오는 항해 전화도 급격히 늘어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활용면을 반 개도 못 먹고 쓰러졌다고 했어요. 입안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팠다고 하더군요. 또 다른 피해자는 위가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제가 만든 제품이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중국 방송사들은 연일 활용면의 위험성을 보도했어요. 한국 라면을 무작정 따라하다가 국민 건강을 해쳤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자는 저를 무책임한 개발자라고 직접 지목하기도 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뉴스에서 제 얼굴이 나오는 걸 보니까 현실감이 확 들더군요. 한국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중국의 무분별한 모조품이라며 우리를 맹비난했죠. 특히 한국 방송에서 나온 보도가 가장 아팠습니다. 중국이 또 베꼈다는 식으로 보도하더군요. 그들은 우리를 아예 상대도 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어요. 마치 우리가 짝퉁만 만드는 나라인 것처럼 말이죠. 정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 뉴스에서 나온 인터뷰였습니다. 삼양식품 관계자가 말하더군요. 자신들은 절대 그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매운맛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안전을 무시하고 너무 성급하게 달려온 건 아닐까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국 식품안전당국에서 움직였습니다. 활용면 즉시 판매 중단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회수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개월간 준비한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죠.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당국에서는 활용면의 캡사이신 함량이 허용 기준치를 훨씬 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일반 라면의 10배가 넘는 수치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분명히 테스트할 때는 그 정도까지 높지 않았는데 말이죠. 뭔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봅니다. 품질 관리팀에 확인해 보니 대량 생산 과정에서 농도 조절에 실패했다고 하더군요. 회사 분위기는 싸늘해졌습니다. 임원진은 비상회의를 소집했고 저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어요. 대표이사는 저를 불러서 화를 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고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따졌죠. 그분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분이 그렇게 화내는 걸 처음 봤어요. 법무팀에서는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회사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협력업체들도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정말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죠. 회수 비용만 해도 수십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만 대충 하고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죠. 정말 외로웠습니다. 누구 하나 제 편에 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 평소 친하던 동료까지 저를 멀리하더군요. 가장 힘들었던 건 제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한국 라면을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모한 도전이었을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다는 생각에 괴로웠죠. 병원비는 누가 낼 건지, 후유증은 없을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저를 무책임한 개발자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성과에만 급급해서 안전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제 개인 신상까지 공개되면서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사표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때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 압박이 들어왔고 언론에서는 연일 저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견디기 힘들어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고 말이죠. 삼양식품에 직접 가서 사과도 하고 정말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지 배워보고 싶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찾아간다고요. 가족들도 말렸어요. 괜히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걱정했거든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유학생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가해자로 온 기분이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공항에서 한국 라면 광고를 보니까 더욱 착잡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게 될지 상상도 못했어요. 삼양식품 본사에 연락해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만나주겠다고 하더군요. 아마 호기심도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서 말썽을 일으킨 개발자가 직접 찾아온다니까요. 저는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본사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혹시 문전박대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삼양연구소장 김 부장과 만났습니다. 예상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저는 먼저 깊이 사과했습니다. 무분별하게 따라한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김 부장이 말하는 걸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불닭볶음면도 처음에는 수없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200번 넘게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더군요. 안전성 테스트만 1년 넘게 했다고 했어요.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매운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밸런스가 중요하다고요. 캡사이신 함량만 높이면 그건 음식이 아니라 독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은 2년 동안 연구해서 안전하면서도 맛있는 매운맛을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급하게 성과만 내려고 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연구실을 구경시켜주면서 김 부장이 설명해줬습니다. 안전한 캡사이신 추출법부터 시작해서 다른 조미료와의 조화까지요.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있더군요. 특히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실험실 벽에 붙어있던 안전 수칙들을 보면서 정말 반성했어요.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지켰구나 싶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철학이었어요. 경쟁사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동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을 이기겠다는 생각부터가 틀렸던 거죠. 김 부장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요.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변호사까지 말렸지만 제 마음은 굳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베이징의 첫 번째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20살 대학생이었는데 아직도 위장약을 먹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깊이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그 학생은 처음엔 화를 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리더군요. 오히려 저보고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해주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상하이의 피해자들도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까지 제 개인 돈으로 보상해드렸어요. 제 적금을 모두 털어서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더군요. 한 분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기까지 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언론 인터뷰도 요청했습니다. 기자들은 처음에 놀랐어요. 보통은 숨거나 변명하기 바쁜데 제가 직접 나서니까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무분별한 모방의 위험성과 안전을 무시한 저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특히 한국 기업의 안전 철학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본 것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인터뷰 반응이 의외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진심을 알아줬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용기 있는 사과라고 칭찬하는 댓글들이 달렸어요. 물론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상보다 따뜻한 반응이 많았습니다. 정직한 사과의 힘을 느꼈어요. 특히 젊은이들이 저를 응원해주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저를 해고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작은 원룸을 얻고 소규모라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한국 제품을 베끼는 게 아니라 중국만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삼양에서 배운 안전 기준을 철저히 지키면서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했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삼양의 김 부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계속 되새겼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대기업을 그만두고 뭘 하느냐고 핀잔을 주더군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삼양에서 배운 철학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벽에 안전 제일이라는 글귀를 붙여놨어요. 몇 달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제품이 나왔습니다. 마라면이었어요. 중국 전통 향신료인 화자와 마라를 사용했지만 매운맛만 강조한 게 아니었습니다.
깊은 맛과 향을 살리면서도 안전한 제품을 만들었죠. 삼양에서 배운 밸런스를 잊지 않았어요. 캡사이신 함량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테스트만 수백 번을 했어요. 작은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만 팔았어요. 정말 조심스럽게 출시했습니다. 안전성 검사를 몇 번이고 반복했고 시식도 수없이 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품질 관리에만 한 달을 투자했습니다. 한 개 한 개 직접 검사했어요. 신기하게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으면서도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왔어요. 특히 활용면 사건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제 변화를 눈여겨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응원해 주시더군요. 온라인 리뷰들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 고객은 이렇게 써주셨어요. 실패해서 배우는 모습이 아름답다고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삼양 김 부장에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 마라면을 먹어보고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심지어 기술 교류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중국의 전통 맛을 현대적으로 잘 살렸다고 평가해 주셨어요. 한국과 중국의 라면 회사가 경쟁이 아닌 협력을 하게 된 거죠.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가는 관계 말이에요. 저는 그제서야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는 거였어요. 삼양과의 기술 교류를 통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관계가 됐어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제품이었거든요. 직원들도 하나둘 늘어갔어요. 모두 제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회사 분위기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직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예전 피해자분들이 제 제품을 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더군요. 그분들의 용서와 격려가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 통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분은 저에게 편지까지 써주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고요. 시간이 흘러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마라면이 역으로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의 정통 마라 맛에 호기심을 보이더군요. 삼양과의 협력 덕분에 한국 진출도 가능해졌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제 제품을 SNS에 올리는 걸 보면서 감격했어요. 몇 년 전 활용면 사건을 생각하면 정말 꿈 같은 일이었죠. 더 의미 있는 일은 한중라면 페스티벌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라면 회사들이 함께 참여해서 문화 교류를 하는 행사였어요. 저도 초청받아서 참석했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거든요. 무대에 서서 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떨렸습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페스티벌에서 만난 젊은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라면과 중국 라면을 가리지 않고 맛있어 하더군요. 국경을 넘나드는 음식 문화 교류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꾸던 모습이었거든요. 한 젊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실패를 통해 성장한 모습이 멋있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중국 사회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작정 베끼기보다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사례가 하나의 교훈이 된 거죠. 실패해서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젊은 창업가들이 저를 롤모델로 삼아준다고 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도 많이 들어왔어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인정하더군요. 특히 안전과 품질에 대한 철학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의 장인 정신을 존경하게 됐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처럼 라면도 문화의 힘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모방보다는 창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후배들에게도 이런 철학을 전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활용면 사건은 저에게 정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진정한 장인 정신과 안전 철학이 저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중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말이에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